오늘 여러분들에게 체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 체온을 우리가 관리하고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한 몇 도 정도 될 것 같아요? 36.5도, 36.5도에서 약 37도. 근데 이 체온은 다 달라요. 사람의 혈액의 양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몸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뭐 아침과 저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뒤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약간은요. 이 체온과 건강에 관련성이 있나요? 혹시? 체온과 건강에 관련성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그 몸을 차갑게 만들어도 병이 걸릴 수 있고 병이 들어도 차가워질 수 있고. 맞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느 부위는 뜨겁고 어느 부위는 차가울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대사 활동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도 건강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정상적인 체온을 쭉 갖고 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 몸은 지금 대사 작용이 잘 되고 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라는 뜻인데, 이 신체의 대사 속도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체온입니다. 우리 의학에서도 그렇고 가장 큰 지표예요. 대사가 활발할수록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근육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운동을 달리기를 하거나 그러면 근육이 활동하잖아요. 그럼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죠. 열이 올라가죠. 근데 그 열이 또 너무 많이 나면 머리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또 뭐가 나야 돼요? 땀이 나야죠. 네, 땀이 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체온 같은 경우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역 반응.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체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간 정상 체온이나 그 위의 사람보다는 면역 지표가 훨씬 낮아요. 훨씬 낮은데 이 발열이 신체의 자연적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하고 있다. 즉 우리가 때로는 36도를 넘어 37도, 38도 이 열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몸에 노폐물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노폐물을 미리 처리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들 때문에 지금 뭐가 난다고요? 열이 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열이 나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자연치유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 치료는 뭐냐면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에 따라서 열이 나는 부분이 달라진다. 즉 열을 더 올려요. 열을 더 끌어올려 가지고 노폐물을 해결한다. 즉 열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열이요. 열이 좋은 건데 열이 나쁜 게 아니고 노폐물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 때문에 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은 열이 더 많이 날 것이고, 그죠? 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노폐물이 적으면 열이 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열 자체는 좋은 거다.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쓰레기 없으면 그거 안 해도 되지만 쓰레기 있으니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열 상태, 즉 발열 상태가 인체의 자연적 방어 메커니즘, 즉 열이 난다는 것은 자연 치유의 일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고체온과 저체온을 통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죠. 체온의 측정은 보통 어디 할까요? 구강, 또 귀, 겨드랑이, 그 다음에 항문으로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것은 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체온 1도,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체온이 보통 36.5도에 36도, 35.5도, 35도, 34.5도, 34도, 33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사망입니다. 체온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33도도 작은 열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온도가 지금 보면 24도, 30도가 안 돼요. 지금 이 안에 온도가. 근데 몸에 33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체온이 떨어져, 혈압이 떨어져, 뭐 이런 것들,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낮은 것도 위험해요. 위험한데 예전에 어느 분이 오셨냐면요, 대장암 말기 환자가 왔었어요. 이분 선생님이셨고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시온이가 어렸을 때였고요. 청주에서 선생님을 하셨고, 조금만 더 공부하시, 조금만 더 지나가면 교감 선생님 될 수 있고,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꿈을 꾸고, 이제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분이었어요. 공부도 정말 잘하셨었고, 본인이 병에 걸렸을 때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며칠 병에 걸린 날부터요, 자기 일대
완벽하게 다 기록했어요. 무엇을 먹고 어떤 열이 생겼고 얼마큼 걸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몇 킬로 걸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잠이 몇 시에 잤고 완벽하게 진짜 저는 야 이게 사람이야 로봇이지 이 정도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이래서 병에 걸렸구나라고 할 정도로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분이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36도까지 떨어지고 그 밑에까지 왔다 갔다 떨어지고 코피가 자주 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암 말기에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상태에서 남에 입소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입소하실 때 내가 과연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며칠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적응할 수 있으면 한 달이든 이렇게 계시겠다고. 근데 뭐 본인은 원하는데 몸이 안 돼서 못할까봐 이제 처음에는 하루, 이틀, 3일 지내시는데 집에서 매일 체온계를 갖고 사세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리고 떨어지니까. 코피는 매일 나고요. 체온이 떨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죠. 암은 크고 통증은 심하고 얼굴은 막 대장암에 간암까지 있으니까 새카매지시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디톡스를 하는데 오히려 열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열이 만들어져요. 아직은 손발이 차갑긴 한데 체온계 저한테 다음날 그 다음날 원장님 저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왜요? 라고 여쭤보면 체온이 올라가고 있대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코피가 안 나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어서 한 달 계시고 2달 계시고 남편이 짐을 갖다 주시니까 3달 계시면서 어느 날 이제 겨울철에 오셨다 봄 벚꽃이 피기 전에 산이 수채화처럼 색깔이 변할 때 저 잔대밭 앞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 이제는 암이 다 나은 것 같다고 퇴소해도 될 것 같다고 네, 그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아져서 이번 산 백월산 정상을 매일 가셨어요.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체온 떨어져서 코피 날 정도면 체력 엄청 저하된 상태에서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관찰했던 게 체온이었어요. 체온. 저는 체온에 되게 신경을 썼어요. 체온에. 그러면서 이제 체온에 집중해서 어쨌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을 드리고 왜냐면 잘못하면 응급상황이 될까 봐. 그랬는데 체온이 정상적으로 올라오면서 나중에 운동을 잘 하시고 정말 암이 거의 통증 아예 사라지고요. 그런 상태로 퇴소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몸은 늘 따뜻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몸에 근육이 줄었다는 뜻, 혈액이 양이 줄었다는 뜻, 염분이 적다는 뜻, 물이 적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영양소가 적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잘 아파요. 주변 보세요. 손발 찬 사람들이 잘 아프고 그죠?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아픕니다. 근데 물론 열이 과하게 나는 사람들 뭐 고혈압 걸릴 수도 있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1년 지날수록 수족냉증 정말 심해지고 있어요. 수족냉증이 엄청 많이 심해집니다. 10대도 그렇고 80대도 그렇고 심지어 젊은 층도 그렇고요.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차가워져요. 그리고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차가워져요. 단 거 많이 먹잖아요.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식을 많이 하고 지방 많이 먹고 지금 우리가 일반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열이 되게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가운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온이 올라가는 순간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이 3배, 4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체온 1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30%, 5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감기가 왜 걸릴까요? 감기 노폐물 때문에 걸리죠. 그죠? 근데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몸이 열나고 할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열치열. 이열치열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 열이 날 때는 몸을 더 열을 올려서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이열치열의 원리인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열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찬 것으로 우리 몸을 감싸주면 열이 더 나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목과 머리를 제외하고는 땀을 푹 흘려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열치열의 이 원리를 가지고 몸을 치료하실 때 만약 내가 열이 나 그러면은 어차피 열이 나는 건 몸속에 노폐물이 있으니까 태우느라고 나는 거예요. 그럼 관장하셔도 좋고 물 많이 마셔도 좋은데 그때 반드시 금식해야 돼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땀을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기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꿀물이나 소금을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소금과 함께. 근데 이때 우리가 열이 막 더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뇌가 망가질 수 있어요. 뇌세포가. 그래서 항상 목에는 찬수건을 둘러준다. 니마에도 찬수건을 둘러준다. 아시겠죠? 그리고 몸은 이불을 덮고 따뜻한 족욕을 하면, 뜨거운 족욕을 하면 땀이 정말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 열이 정말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39도, 40도 너무 많이 날 때는 여러분 좀 주의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래 어차피 태울 거 더 태워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쓰레기를 태우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물을 붓고 가면은 이게 타지도 않고 연기만 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연기가 나요. 차라리 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채에서 빨리 태우고 나는 게 낫죠.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쓰레기를 태워놓고 밖에 볼일 보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근데 이 쓰레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태우려면 부채질을 해줘야죠. 그러면 빨리 타버리겠죠. 근데 그때 누가 그냥 물을 한 컵 부어고 왔어요. 그러면 쓰레기 그대로 쓰면서 연기만 계속 나요. 그럼 이건 하루 종일 안 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해열제를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노폐물이 잘 빠지고 백혈구 능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대사작용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체온을 최고 무서워하셔야 돼요.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몸을 감싸고 장갑 끼고 뭐 열기구 쓰고 이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전기장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체온이 더 떨어져요. 처음에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손발 따뜻해요. 하지만 기본 자기 열은 더 떨어져요. 열을 낼 수 있는 우리 몸의 능력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바닥에 내 몸에 뜨거운 것이 되지 않고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만들어서 이불 안에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그 능력치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순환을 잘 시키려면 피가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그때 소금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육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육은 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보일러가 3개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보일러 3개가 있다고요. 어디 있을까요? 네. 심장, 근육, 장 3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장도 여러분들 튼튼하게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튼튼해지죠? 운동. 열심히 운동해서 심장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몸에 열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장에는 유익균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유익균이 여러분들이 먹은 현미, 통밀, 볶음곡식 있죠? 이런 것들을 장에서 얘네가 소화를 시키면서 균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열이 생겨요. 실제로요. 발효시킬 때 어떤 물질이 발효될 때 열이 엄청 많이 생겨요. 똥 있죠. 똥, 퇴비, 소똥, 닭똥 이런 거. 겨울에 밖에 싸놓잖아요. 그리고 비닐 덮어놓거나 거기 EM 처리해서 열을 막 시키죠. 그러면 얘네들이 발효될 때 안에 손을 넣으면요. 엄청 뜨거워요. 정말 겉에는 되게 한겨울인데 그럼 삽을 이렇게 풀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무슨 온풍기 같아요. 맞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딱 한 번 발효되잖아요. 더 이상 열이 안 나. 정말 신기한 게 그 열이 한 번 1년 만에 나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열이 하나도 안 나버려요. 근데 그 발효될 때, 즉 우리 장에서 음식을 정확하게 이 미생물을 통해서 소화시킬 때 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땅에는 토착 미생물이 있다면 우리 몸에는 유익균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익균 중에 하나가 대장균 중에 하나가 젖산균, 다른 말로 유산균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유산균이 만들어지게만 해야 되고 자유롭게 그것이 활성화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이 납니다. 그래서 과일 먹고 많이 먹고 채소 많이 먹는 사람보다는 곡식 잘 먹는 사람이 열이 더 잘 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근육도 열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근육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몸이 열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추위를 더 많이 타요. 아시죠? 근육이 없는 사람이 추위를 훨씬 더 많이 탑니다. 제가 보일러 말씀드렸어요. 지방은 이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불. 지방이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적당한 지방량이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딜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열이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체온증은 암세포를 키운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체온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몸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욕 같은 거 있죠. 어싱 이런 것들 겨울철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어싱 좋고 풍욕 좋다고 해서 그냥 몸 다 체온 뺏기잖아요. 오히려 암이 있는 분들에게 되게 무리가 될 수 있고요. 암이 왜 생기냐면 면역이 떨어져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찬물을 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얼음물 있죠, 얼음물. 우리 얼음 한 번에 먹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런 경우 있죠. 빨대를 쫙 마시면 머리가 갑자기 띵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얼음물을 마시면 지금 위장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빨리 올라와요. 근데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똑같이 눈을 만져도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금방 손이 따뜻해져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금방 따뜻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찬물을 마시거나 그래서 이제 위장의 온도를 뚝 떨어뜨려 놓고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발암물질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부분의 문제들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암 환자분들을 보면 체온이 떨어져 있거나 염분의 염도가 떨어져 있어요. 같이 갑니다. 소변에서 검사해 보면 염분이 항상 떨어져 있어요. 염분 농도가 떨어져 있어요. 염도라고 하죠. 자,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림프구의 일종 중에 하나가 NK 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찜질이라든지 뭐 족욕이라든지 혹은 그 햇빛 보는 거 뭐라 하지? 일광욕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남용하면 세포가 또 망가져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찜질 하루 종일 찜질하면 세포가 또 망가집니다. 하지만 적당한 시간에 두고 우리가 찜질을 해주거나 아니면 족욕을 가끔 한 번씩 해주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전 족욕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족욕도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자주 하는 거 이건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롭게 하실 수만 있다면 뭐 수치료라든지 근데 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걷는 운동 우리가 또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우리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운동들 많죠. 그런 운동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숨이 차는 운동, 땀이 나는 운동들을 하면 NK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암이 생기기 전에 암을 막아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이 떨어졌을 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해주면 되게 좋아요. 난 되게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뜨거워지는 분들은 족욕이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뭔가 뜨거운 것을 만져서 해결하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활동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 기구들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기본열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의지하게 돼요.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장판들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 보면 그거 없으면 잠을 잘 못 자는 분들도 있어요. 온도는 되게 따뜻한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미 거기에 적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의식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체온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좀 하시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족욕을 하시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기에서는 운동을 하시잖아요. 체온 올라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날씨 추워도 빨리 걷기 해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근육의 활동이 되고 땀이 나거나 그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것도 좋아요. 근육을 단련시켜서 우리가 기본 열을 올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있어요. 체온을 올리는데 좋은 식사법이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가 체온이 안 올라가는 분들 있죠. 몸이 마른 분이나 예민한 분들은 야채, 생야채를 우선 당분간 안 먹는 거예요. 생야채, 생과일을 금하는 게 좋고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식품 중에 하나가 통곡식들, 통밀, 은행,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좀 수분을 빼서 먹는 거, 국찌개를 안 먹는다.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2주, 뭐 한 달만 해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을 알칼리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몸을 반드시 알칼리로 만들었을 때 우리 몸에 열이 잘 나는 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몸이 자꾸 차가워진다고요. 산성화된 사람들이 또 암이 잘 걸린다.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소금물을 필수로 마신다. 소금을 충분히 먹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발이 따뜻해지려면 혈액순환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절대로 순환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억나세요 혹시요? 혈류량을 늘린다. 아시겠죠? 적혈구량을 늘린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들 거의 뭐 손발 차가워지면 무조건 순환 잘 시켜야 되고 운동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한 7년, 8년 전에 공통적인 걸 찾아냈어요.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들이 손발이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전에는 뭐 냉수 마찰 하세요, 운동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혈액이 잘 만들어진 게 뭘까 해서 영양탕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셀레늄이 피를 잘 만들거든요. 마그네슘, 또 소금이 피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처방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걸 좀 권장했어요. 운동도 좋지만 그 이전에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계속해서 그것만 딱 해드렸는데 전화 오셔서 대부분 손 따뜻해졌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소금만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곡류만 잘 먹었는데, 영양탕 꾸준히 잘 먹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재에 영양탕 만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했는데 따뜻해지지 않았던 손이 굉장히 빠르게 따뜻해질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네. 피가 부족한데 운동만 많이 해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운동을 바로 많이 해주는 동시에 몸이 좋아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주는데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런 경우는 혈액량이 적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생활 하다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 어떤 사람은 초코해서 좋은데 왜 나는 안 좋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되게 많다고요. 어떤 사람 족욕해서 좋은데 난 족욕해도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운동해 좋은데 나는 운동해도 안 좋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충분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피곤할 때 난 무조건 쉬기만 하면 피곤함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온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되는 분들도 있고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폐물을 해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속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방이 많으면 열이 많이 날 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피가 끈끈해지면서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체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몸이 산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최대한 빼시는 게 좋습니다. 복부지방, 내장지방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혈액 속에는 몇 가지 지방들이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지혈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빼셔야 돼요. 끈끈한 혈액을 여러분 최대한 묽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따뜻해질 수 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서 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뼈도 튼튼해지고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 골밀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골밀도도 좋아지고 변비, 염증, 뇌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